Let's get ready to... Are you ready? Rumble! 워게임즈 매치가 끝나고 예정대로 호건과 설리번 간의 대면이 진행된 가운데 거대한 자이언트가 엔트런스의 모습을 드러낸다. 링을 향해 걸어간 그는 날렵한 몸동작으로 케이지 안에 발을 내디뎠다. 이어서 호건을 타깃으로 공격을 가한 그는 흡사 영화에서 특수 훈련을 받은 주인공이 적을 소탕이라도 하듯 호건의 목을 돌려버린다. 다행히도 호건은 큰 데미지를 입었을 뿐 액션씬과 같이 생을 마감하는 일은 없었다. 참고로 호건은 과거에도 제우스로부터 이 넥스냅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무사생존에 성공한 바 있었다. 다음날 열린 세 번째 나이트로 에피소드에서 호건은 전날 밤 당한 공격으로 인해 목이 부러진 부상을 당했다는 점과 그 여파로 이벤트에 결장한 점이 알려진다. 그리고 그의 부재는 다음 주 나이트로 에피소드까지 이어졌다. 대신 사전 녹화로 진행된 프로모를 선보인 호건은 다가오는 PPV 헬로윈 해벅에서 자이언트와의 챔피언십 매치를 제의한다. 이에 비숍은 쇼가 진행되는 도중 해당 매치업이 성사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렇게 해서 헐크 호건과 자이언트 간의 첫 번째 맞대결이자 폴 화이트의 데뷔전이 부킹되었다. 그러나 2주 연속 쇼에 등장하지 않은 호건의 부재는 시청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네 번째 월요일 밤에 맞대결이 진행된 그 주 나이트로는 그들의 최저 시청률인 1.9 레이팅을 기록한 반면 러는 맞대결 이후 자체 최고 시청률인 2.7 레이팅을 거두었다. 그 주 빈스는 월요일 밤의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라이브 러를 진행시켰다. 그리고 이는 경쟁 프로그램의 핵심 스타 공백과 맞물려 큰 격차의 승리로 나타났다. 참고로 해당 러는 과거 WCW에서 부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빌 와츠가 진두지휘한 에피소드였다. WWF와 단기 계약을 체결한 그는 프로모션에서 부킹과 자문역을 맡았고 그날의 러는 와츠가 이끈 첫 번째 쇼였다. 그로부터 2주 후 와츠는 자신의 역할을 마무리 짓고 프로모션을 떠나는데 우연하게도 그날 밤 빈스는 예기치 못한 하나의 큰 사건을 겪고 말았다. (10월 2일자) 나이트로에서 2주간 결장했던 호건이 목보호대를 착용한 채 복귀를 알렸다. 그는 링세그먼트를 통해 자이언트를 물리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으며 링사이드의 팬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것으로 그날의 역할을 마무리 짓는 듯했다. 그 순간 여장을 한 정체불명의 관중이 호건의 눈에 파우더를 뿌린 후 곧장 바리게이트를 넘어와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 잠시 후 그자의 정체는 태스크마스터 케빈 설리번으로 밝혀지고 자이언트와 조디악이 여기에 가세하여 호건을 궁지로 내몬다. 호건의 목보호대를 벗겨낸 자이언트는 또 한 번 넥스냅을 선사해 헉스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의식을 잃은 호건에게 다가선 설리번은 트리머로 그의 코수염을 모두 밀어버리는 쇼킹함을 선보였다. 호건의 상징과도 같았던 코수염은 이렇게 해서 사라지고 만다. 몇몇 동료들이 호건을 구출하기 위해 링에 오르지만 모두 자이언트의 초크슬램에 희생당했을 뿐 호건도 그의 코수염도 구해내지 못했다. 당초 설리번은 호건에 대한 역반응을 해소하고자 던전 오브 둠이라는 기괴한 스테이블을 내세워 팬들의 반응을 돌리려 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이 구상은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에 따라 그간 보류하고 있던 호건의 이미지 변화 카드를 꺼내든다.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호건의 상징과도 같은 코수염 제거 및 고유색상 변경 등이 시행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 결과 호건은 자신의 레슬링 커리어 최초로 코수염이 없는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서게 되었다. 다음 주 나이트로에서 티나는 현재 자이언트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임을 알렸고 그가 현재 경기장 내에 없다는 사실을 전한다. 덧붙여 오늘 밤 경기장 입장이 불가능한 점을 언급했다. 메인 이벤트가 시작되기 전 호건은 민진 오클런드와 잉세그먼트를 진행했다. 그날 호건은 기존과는 다른 모습의 파격적인 스타일로 나타났다. 그 특유의 레드 앤 옐로우 컬러에서 벗어나 올블랙의 커스텀으로 무장한 그는 심지어 목보호대마저 검정색으로 깔맞춤했다. 이는 마치 신일본의 초노 마사히로를 연상케 하는 이미지였다. 당시 북미 팬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레슬러였지만 그 무렵 초노는 새로운 기믹을 차용해 훗날 블랙의 카리스마로 불려질 이미지를 선보이고 있었다. 새로운 모습을 시도했음에도 팬들의 반응은 야유로 가득 찼고
간간히 레드 앤 옐로우 복장을 한 소수의 팬들만이 그에게 환호를 보낼 뿐이었다. 오클런드는 호건과의 인터뷰에서 현장 팬들의 반응을 전하지만 호건은 이에 크게 개의치 않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과거 폰티악 실버돔에서 안드레 더 자이언트를 꺾은 것처럼 그의 아들마저 지금 당장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다. 더불어 자신의 불멸을 이용해 헬로윈 회복에서 자이언트를 쓰러뜨리고 난 후 천국으로 향해 고저스 조지 또한 물리칠 것이라는 약속을 전하며 이전과는 사뭇 다른 면모를 연출한 호건이었다. 그때 몬스터 트럭을 탄 던전 무리가 경기장 진입을 시도하는 장면이 중계된다. 그리고 그들을 저지하기 위해 뒤쫓아온 경찰차의 사이렌이 요란스럽게 울려 퍼졌다. 이 상황을 파악한 호건이 던전 무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어수선했던 잉세그먼트는 마무리되었다.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이 중계 화면에는 머신 벌서스 머신이라는 타이틀로 호건과 자이언트 간의 몬스터 트럭 매치가 헬로윈 회복에서 열릴 것이라고 홍보되었다. 이 무렵 WWF는 실제로 발생한 폭행 관련 사건으로 인해 TV쇼와 PPV의 스토리라인을 긴급히 수정하는 혼란에 빠진다. WWF가 의도치 않게 리얼리티와 레슬링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이 WCW는 그들이 의도한 대로 레슬링과 엔터테인먼트의 경계를 넘나드는 스토리를 연출하고 있었다. 두 프로모션 모두 정교함과 완성도 측면에서 다소 거리가 먼 스토리를 선보였으나 아이러니하게도 팬들의 관심을 유지시키는 데는 성공한다. 이는 시청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데 월요일 밤에 전쟁이 시작된 이후 최초로 양측은 도합 5.0 레이팅 이상을 기록하며 이전보다 많은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불러들이고 있었다. 헬로윈 회복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0월 16일자 7번째 나이트로에서 비숍은 WCW가 크루즈웨이트 디비전 신설을 모색 중이라는 사실을 팬들 앞에 소개한다. 그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구상을 이미 완료한 상태로 에디 게레로와 크리스 베나의 단체 합류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했다. 이벤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설리번과 자이언트의 인터뷰가 진행되었고 이때 자이언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그가 선보인 프로모는 모두 사전 녹화로 진행된 것들이었으나 라이브로 프로모를 소화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긴장 속에서도 자이언트는 몬스터 트럭 대결에서의 승리를 다짐했고 쇼크마스터의 등장과는 다르게 자신에게 집중된 첫 라이브 워크를 무사히 마무리 지었다. 엘라베마조 헌츠빌에서 헬로윈 회복 직전의 나이트로가 진행되었다. 헬로윈 시즌이 다가오자 던전 오브 둠의 행보는 그들의 탄생 배경만큼이나 분주하게 돌아갔다. 지난주 자이언트가 첫 라이브 프로모를 선보인 데 이어 이번 주에는 더 마스터가 자신의 첫 번째 라이브 프로모를 선보였다. 그는 이 프로모에서 그동안 틈틈이 화면에 잡혀왔던 조형물을 거론하며 헐카메니아의 종말을 도울 자가 23톤의 얼음덩이 속에서 곧 깨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전했다. 그리고 헬로윈 회복에서 그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이며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후 설리번과 자이언트는 그들의 프로모를 진행하던 중 얼음 속 미스터리의 이름이 더 예티임을 암시토록 했다. 아울러 자이언트는 자신이 불멸의 자이언트라고 강조하면서 PPV에서 호건의 벨트를 가져올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다. 메인 이벤트가 종료된 후 링에서 호건과 자이언트가 충돌을 벌이기 시작한다. 이 순간 던전의 아지트에서는 예티인 것으로 추정되는 미이라가 얼음을 깨부수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 10월 29일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의 조 루이스 아레나 WCW PPV 헬로윈 회복이 개최되는 아레나의 옥상에는 몬스터 트럭 매치를 위한 원형의 경기장이 세팅되어 있었다. 중계진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달하는 것과는 달리 그 경기는 이미 전날 밤 촬영을 마친 상황이었다. 머신 벌서스 머신의 경기 규칙은 간단했다. 차체 앞부분이 용접되어 하나로 연결된 상태에서 상대의 머신을 라인 밖으로 밀어내면 끝나는 방식이었다. 물론 먼저 밀어내는 차량이 승리를 차지하며 흡사스모 경기를 연상케 하는 룰이었다. 그날의 11번째 매치로 배정된 이 경기는 메인 이벤트 직전 두 경기에 앞서 열리는 것으로 편성되었다. 호건과 자이언트가 자신들의 머신을 몰아 밀고 밀리는 대결을 펼친 끝에 자이언트의 트럭을 라인 밖으로 밀어낸 호건이 이 스페셜 매치를 승리로 장식한다. 경기에서 패한 자이언트는 격분했고 메인 이벤트 대결까지 기다리지 못한 채
호건을 공격하려 다가선다. 그들은 조 루이스 아레나의 옥상 난간에 올라 물리적인 충돌을 벌였다. 이때 호건은 자신을 짓누르던 자이언트의 팔을 뿌리치는데 호건의 저항에 중심이 무너진 자이언트는 그만 외마디 비명과 함께 경기장 건물 밖으로 추락한다.